회군님, 네. 요새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진짜 혼돈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서울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입장은 네. 그 사람들의 네. 대중 심리를 강조하고 있고, 네. 또 보합 내지 약 상승한다는 입장은 공급 부족을 강조하더라고요. 맹구님은 아무래도 후자 입장이실 것 같은데, 네네. 대중 심리로 인한 부동산 하락 의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질문이 점점 이제 논문 수준인데요. 그래요? 부동산에서 이제 뭐 심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정책도 있고 되게 많은 변수 요소들이 있는데 심리 중요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을 보러 갔는데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었어요. 네. 3억? 10층인데 3억? 비싸네? 살까 말까? 고민하고 3일 뒤에 딱 봤는데 그 물건은 딱 나오고 옆에 있는 물건 나왔는데 3억 2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뭔가 인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호재가 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그 짧은 기간 동안 3천만 원, 2천만 원에 올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그 오른 가격에 사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샀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그 2천만 원을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심리라는 게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리가 꺾이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당연히 시세 하락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그 심리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맹점이 많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 맹점은 뭐냐면 심리가 그러면은 한 3개월 뒤에 갑자기 다시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심리가 바뀌었으니까 오릅니다 이렇게 과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생각보다 등락이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그리고 심리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하락하는 거냐, 얼마나 하락해야, 얼마나 심리가 얼어붙어야 하락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거든요. 야, 심리가 중요하긴 한데 심리 하나만 보고 1이다 0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섣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까요? 네네. 좀 더 사례를 가지고. 네. KB에 보면 KB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치, 그걸 지수화시켜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이게 지금 09년도부터 최근까지의 매수, 매도에 대한 심리예요. 이 색깔만 보면 파란 색깔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수요예요. 지금 바닥이 있죠. 네. 집을 안 살려고 하죠. 주황 색깔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리가 어렵고 거래가 안 되고 내릴 것이다. 이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잘 봐요. 한 2019년 3월로 가볼까요? 그때 그래프 어땠을까요? 그때 보면 주황 색깔이 저 위에 있고 파란 색깔이 저 바닥에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랑 똑같네.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심하네. 네. 그다음 또 과거로 가서 2017년 3월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네. 2015년 말로 가도 똑같아요. 근데 2015년, 17년, 19년 지금 계속 시세는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걸 보고 심리를 보고 아무도 집을 안 사네, 하락하네, 내 집 팔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매수 심리, 매도 심리는 그 시기에 따라 뭐 좀 미세한 부분을 좀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미래에 이제 부동산을 전망할 때 심리 하나만 보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심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이 심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그게 과연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심리가 그 마음 심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 물이 그냥 조금만 차가워지면 어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네. 이게 0도씨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접점, 그게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매도 우위 지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우리 수도권이 하락했던 시기가 2009년부터 14년까지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매도 우위 지수가 75를 넘어갔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25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엄청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50에서 75를 넘나들면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75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하락인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한 거죠. 절대적인 수치가. 이 모양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그 75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뭐 눈에 띄는 뭐 변화사항 이런 건 없나요? 75가 넘어갔어. 있죠. 그럼 뭐 어떤 수치가 변한다 이런 거 없을까요? 있죠. 그거를 딱 판단할 수 있는 수치가 척도가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정확하게 2008년부터 급증을 해가지고 2014년까지 미분양이 많았죠. 완전 얼은 거예요. 심리가.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락해요. 근데 그 이후로 2015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분양 쭉 줄었죠. 네. 근데 15년부터 최근까지 지금 한 3, 4번 정도가 심리가 뭔가 꼬였잖아요. 매도 심리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매도 심리를 줄였던 시기가 아까 한 3번 넘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변곡점이 있었지만 시세는 계속 갔는데 미분양을 보면 이게 결정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아, 리스크가 별로 없구나. 아직 시장은 온전히 그 심리가 얼어붙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단을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냐. 심리에 맞추지 말고 차라리 미분양에 맞추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 틀린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공급이 적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접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접점의 결론이 결국 미분양이다.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본질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락 대중심리를 주장하시는 분 입장이 네. 지금 올라도 네. 너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사줄 사람이 없다. 네. 네. 뭐 지금은 신호가 없지만 네. 조만간 신호가 온다. 왜? 아. 사줄 사람이 없다. 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네. 듣다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기름값이 2,000원 하더라고요. 네. 너무 올라가지고 사줄 사람이 없는데 기름은 계속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기름은 그래도 넣고 다녀야 되니까. 넣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면 과거에도 부산 해운대구 집값이 진짜 비쌌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 해운대 뭐가 있다고 거품이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조정 지역이었어요.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가격이 침체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된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풀어줬어요. 가격이 바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비싸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바닥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너무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더 내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역으로 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고점이다. 이건 분명히 시작하는 기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판단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은 이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서울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규제가 풀렸을 때 정말로 집을 안 살까?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엄청 저렴하다, 엄청 비싸다. 제가 봤을 때는 적정 내지 그래 조금 비싼데 그게 엄청 과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네. 여기서 내려가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살 수 있다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항상 소득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소득 대비 너무 올랐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IT 그 직종에 있는 분들 연봉 상승률이 엄청났죠. 그게 네. 모든 업종이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 화랑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도 많고 생각보다 고연봉자도 많고 심지어 이제 맞벌이 하고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그게 정비례해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네. 일자리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경기는 진짜 얼어붙어요. 일자리가 어려우면. 네. 인원 감축 진짜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직격탄인데 최근에 그런 게 거의 없었죠. 과거에 이제 조선업 네.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 경기가 얼어붙어서 공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근데 서울은 어때요? 일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사람들이 뭐 밖에 뭐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소득 대비 그걸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제 연봉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배구님, 그래서 네. 지금 또 이제 결론인데요. 네. 1주택자 실거주라도 네.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이 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아, 팔아야 된다. 네. 팔 수 있을 때 네. 실거주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동조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줘가지고는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좀 사례를 좀 보여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부산의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부산은 상승을 많이 했다가 약간 조정받다가 또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받았다가 또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하락했던 시기를 딱 체크해보면 2012년 한 4월부터 13년 8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가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거의 한 2년 넘게 하락했어요. 물론 그 하락의 크기가 크진 않았지만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왜 이렇게 조정받고 하락했을까? 이제 그것이 단순하게 심리가 얼어붙어서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걸까? 지금 이게 현재 서울이 2022년 딱 하락하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을까? 이것들을 좀 대입해보면 좋은 지역이거든요.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최종적으로 미분양 그래프를 보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하락했던 시기 보면 2013년 1월부터 미분양이 부산이 급증을 하고요. 2019년 1월부터 미분양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하락했던 시기랑 미분양이 급증했던 시기가 완벽하게 일치가 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간은 오래 가지 않았고 미분양이 소화되면 어김없이 시세가 다시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분양 급증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겠죠. 네. 지역 하나만 더 볼게요. 대전을 보면 2012년까지 고점 찍고 약간 조정받다가 계속 그냥 횡보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얘는 뭔데 이렇게 됐을까? 서울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딱 보면 2013년도부터 세종시가 입주를 했어요. 바로 주변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았거든요. 심리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세종도 어려운데 대전도 어려울 거다. 네. 이제 그랬을 때 대전은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을 안 했거든요. 왜 하락을 안 하고 보합했을까라고 보면 이 공급을 보면 대전 자체의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7년 동안. 네. 그 다음에 미분양을 보면 미분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있었어. 네. 약간 있는 채로 계속 약간 업다운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보합을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종이 이제 미분양이 터졌으면 아마 대전은 폭락했을 거예요. 네. 근데 세종이 미분양이 없었거든요. 잠깐 발생했다가 금방 소화되고 잠깐 발생했다가 금방 소화되고 15년도부터 미분양 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전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 완전히 이제 최악인 경우도 있어요. 경남 같은 곳이에요. 경남 같은 곳은 지금 미분양이 터지거든요. 시세 폭락하고. 이 부산보다 이게 조금 더 심하죠. 부산은 엄청 조금 조정받았는데 얘는 지금 많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지금 막 출렁출렁거리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서울의 미분양 그래프 한번 보자고요. 서울의 미분양 그래프 보면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하락할 여지가. 네. 그리고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 경기의 미분양도 중요한데 경기도 미분양 보면 경기도도 지금 사상 초유의 미분양 좀 없어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좀 적어요.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미분양이 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심리 상태 그것만 보고 내 집을 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가장 리스크가 되는 미분양 상태가 어떠하냐. 첫 번째 체크.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미분양이 없는데 발생하더라도 지금 당장 집을 던지기에는 이건 너무 좀 무모한 선택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무리하게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인데 네. 무주택자. 무주택자. 네. 지금 뭐 사도 네.
걱정, 네. 안 사면 불안 아,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무주택자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사면 크게 오르면 어떡하지? 사면 또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만약에 보합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5년 동안 보합으로 가. 네. 지금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떨어지는데? 아, 그럼 안 오르는데 왜 사요? 그러겠죠.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조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요. 조금 올라도? 네, 모델이 그게 이제 네. 조금 이제 애매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그렇게 될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라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9만 원 됐다가 6만 원 될 때 딱. 네. 그리고 지금도 더 떨어져야 살려고 기다리고 있을걸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 가격이 급매물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많이 깎아서 사고 좀 장기 보유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여차하면 집을 안 살 수도 있죠. 대신에 만에 하나 집이 올랐을 때에 대한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서울이 갑자기 엄청나게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또 반대로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합에서 약간 업다운이 있을 거다. 아무래도 그렇지 약간 우상향하지 않을까. 요 정도 개인 의견인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좀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거주랑 좀 분리해가지고 서울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다가 좀 지역을 넓혀서 투자하면 더 좋겠죠. 전 당연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꼭 서울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또 안 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셔라. 다만 네. 뭐 30% 40% 폭락할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이제 그 폭락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네.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